빨간색 이것, 지금 이 순간 당신 몸 어딘가에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이 지나는 순간부터 7일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조용히 돈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7월 23일, 금음달이 뜨는 오늘 하루를 그냥 넘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년 뒤 두 사람의 재물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음달을 그냥 넘깁니다. 달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금음달은 단순히 달이 없는 밤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 이 날은 언제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원히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월급날이 지나고 사흘도 안 됐는데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큰 지출을 한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또는 이런 경우 좋은 기회가 손에 잡히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차가 고장납니다. 병원비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열심히 사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단순한 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재물 기운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주 작은 것에서 결정됩니다. 금음달이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름달은 기억합니다. 소원을 빌고 에너지가 높은 날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금음달은 달도 보이지 않으니 그냥 지나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 금음달은 비워지는 날입니다. 음기가 가장 강하게 수렴되는 날, 이날 당신 주변의 탁한 기운도 함께 수렴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정화의 날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진의 날이 됩니다. 이 차이는 오늘 하루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간색은 왜 중요한 걸까요? 수천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빨간색을 양기의 색이라 불렀습니다. 음기가 극도로 강해지는 금음달 아래 빨간색은 그 음기를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색이 가진 파장,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과학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빨간 물건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빨간 물건을 어떻게 지니느냐,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음달날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할 빨간색,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빼앗아가고 있는 7가지 습관. 셋째, 오늘 하루 안에 바꿀 수 있는 작지만 재물 흐름을 여는 행동들,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끊으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만 아는 것은 때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습니까? 이유 모를 피로감이 있고 집에 들어와도 편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려다 막히는 일이 반복됐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재물 기운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농부들은 수천 년 동안 달을 보고 씨를 뿌렸습니다. 달이 만물의 수분과 생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에 심은 씨앗도 달의 주기를 무시하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달의 주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름달은 에너지가 팽창하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금음달은 반대입니다. 에너지가 수축하고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엇이 남아있느냐가 다음 한 달을 결정합니다. 금음달의 탁한 기운을 안고 있는 사람은 다음 달도 같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금음달의 기운을 정리한 사람은 새로운 주기를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바 금음달의 유독돈 걱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갑 안에 영수증과 안 쓰는 카드가 가득합니다. 둘째,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전자기기나 고장난 물건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걱정입니다. 이것들이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는 재물구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있거나 나쁜 기운이 쌓이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재물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부엌이 어지러우면 먹을 복, 재물복이 함께 흩어집니다.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공간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친다는 것은 환경심리학의 기본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에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7월 금음달이 왜 특별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은 양기가 가장 강한 달입니다. 하지 즉 낮이 가장 긴 날이 있는 달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기가 극에 달하면 음기로 반전됩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입니다.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7월 금음달은 바로 이 반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반전의 에너지를 재물기운으로 전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혼란 속에 재물이 흩어집니다. 같은 날, 같은 달빛, 아래 방향이 갈립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지난 한 달 나간 돈이 더 많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이 편하지 않다. 될 것 같은 일이 계속 어긋난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재물 기운은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원인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해당되는 거 아닌가? 솔직하게 보셔야 합니다. 듣기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불편한 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 드십니까? 뉴스를 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봅니다. 쇼핑을 엽니다. 이 행동 하나가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아침은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막 잠에서 깨어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런 방어막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남의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재물의식은 하루 종일 결핍으로 세팅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핸드폰이었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눈을 뜨고 딱 3분입니다. 핸드폰을 집기 전에 감사한 것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그 3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열어보십시오. 영수증이 몇 장입니까? 안 쓰는 카드는 몇 장입니까?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명함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갑도 같습니다. 영수증으로 빵빵한 지갑, 낡고 지저분한 지갑, 이것은 재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은 대접받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재물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아내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지갑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안 쓰는 카드를 빼십시오. 지갑 안에 여백을 만드십시오. 여백이 생겨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름을 돋습니다. 평소에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돈이 없어.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입버릇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방향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매일 입에 담는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이 없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결국 돈이 없는 현실이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 긍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돈이 잘 들어오고 있어.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 나는 돈과 잘 지낸다. 이것이 근거 없는 자기 암시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언어가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말하기 힘들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부정보다 낫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핸드폰, 지갑, 말버릇.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꾸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지났습니다.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재물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표정과 자세입니다. 어깨가 늘 구부러져 있는 사람, 입꼬리가 항상 내려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몸이 이미 패배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언어는 말보다 먼저 기운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십시오. 입꼬리를 조금 올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4번째 습관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언제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번 달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재물은 대접받는 곳으로 모입니다. 남는 것을 저축하는 것은 재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중입니다. 쓰고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그 말을 듣고 기꺼이 모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온 돈에서 가장 먼저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은 재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단 5%라도 좋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가장 먼저 5%를 따로 떼십시오. 이것을 3개월만 지속하면 돈을 대하는 심리 자체가 바뀝니다. 심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5번째 습관입니다. 지금 집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이 있습니까? 깜빡이는 전등, 잠기지 않는 서랍, 새는 수도꼭지, 고쳐야지 하면서 몇 달째 그대로인 것들, 이것들이 단순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장난 물건은 멈춰있는 에너지입니다. 흘러야 할 것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사기, 수의, 즉 죽은 기운이라 부릅니다. 이 기운이 집안에 있으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무의식이 재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고장난 것 하나를 반드시 고치거나 버리십시오.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막혀있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솔직하게 세워보십시오.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와 7번째 이 2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5가지는 공간과 행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가장 바꾸기 어렵고 가장 깊이 재물 기운을 막습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주변을 보며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거야. 비교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비교에서 생겨나는 결핍감입니다. 결핍감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픈 사람과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잘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은 풍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풍요를 믿는 사람은 풍요를 향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결국 재물을 만듭니다. 반대로 결핍을 믿는 사람은 결핍을 향한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못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누군가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잘 됐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걱정되는 관계, 아직 내지 못한 청구서, 이런 생각들을 안고 잠드십니까? 수면 직전 20분은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크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걱정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밤새도록 그 걱정을 처리합니다. 8시간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밤새 걱정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며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재의식은 밤새 그 풍요를 처리합니다. 같은 8시간이지만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십시오.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아프지 않았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나 해당되셨습니까? 3개 이상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재물 기운은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5개 이상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이것은 재물 기운을 막는 원인들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빨간색, 이거 지금부터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빨간 실이나 빨간 끈을 손목에 차고 다니는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르신들 손목에 또는 아이들 발목에 그냥 예쁘게 보여서 차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천 년의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 이것 바로 빨간 끈, 빨간 실입니다. 왜 하필 끈일까요? 끈은 연결의 상징입니다. 인연을 잇고 기운을 묶는 도구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붉은 실이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복을 이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의 양기가 더해지면 그것은 재물 기운을 당신에게 연결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음기가 강해지는 금음달 아래 빨간 끈은 그 음기를 막아주는 방패이자 재물 기운을 잡아두는 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빨간 끈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질이 잘못됐거나 착용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빨간 끈의 조건 3가지입니다. 첫째, 재질입니다. 반드시 천연 소재여야 합니다. 나일론, 합성, 섬유로 만든 끈을 피하십시오. 면실이나 비단실이 가장 좋습니다. 왜 천연 소재여야 할까요? 자연에서 온 것이 자연의 기운을 담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재는 그 기운을 담지 못합니다. 슈퍼에서 파는 빨간 고무줄, 포장지에 묶인 빨간 비닐,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면으로 된 빨간 실, 비단으로 된 빨간 끈을 준비하십시오. 둘째,
길이입니다. 손목에 3번 감을 수 있는 길이가 이상적입니다. 3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기운이 완성됩니다. 2번은 부족하고 4번은 넘칩니다. 딱 3번. 셋째, 착용 위치입니다. 반드시 왼손 손목입니다. 왼손은 받는 손입니다. 재물을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오른손은 내보내는 손입니다. 오른손 손목에 차면 재물 기운이 나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른손에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차고 다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오른손에 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왼손입니다. 그런데 재질과 길이와 위치를 다 맞춰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가 없을 때입니다. 빨간 끈을 차면서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팔찌입니다. 의도가 없는 도구는 도구가 아닙니다. 착용하는 순간 반드시 마음속으로 의도를 설정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진심으로 이 3문장을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들어와야 할 재물이 막힘없이 흐른다.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부터 7일 나의 금전 흐름이 열린다. 이 3문장을 3번씩 반복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느끼면서 말씀하십시오. 느낌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느낌이 있어야 기운이 움직입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같은 씨앗도 어느 계절에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을 한겨울에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빨간 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날이나 착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에너지가 정리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이날에 착용하면 금은달은 새 주기의 재물 기운을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연결합니다. 새해 달력의 첫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적는 것과 같습니다. 7월 23일, 오늘 자정이 지나기 전에 착용하십시오. 오늘을 넘기면 다음 금은달은 한 달 뒤입니다. 착용 후 7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7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지갑을 정리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들어온 돈에서 먼저 5%를 따로 떼십시오. 이 3가지는 빨간 끈의 기운을 매일 새롭게 충전합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과 재물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인 지출을 하지 마십시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끈이 담고 있던 기운이 흩어집니다. 7일입니다. 딱 7일만 지키십시오. 7일 후 여러분에게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 기운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길 것이다. 복권이 당첨될 것이다. 뜻밖의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재물 기운이 열릴 때 돈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더 키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앞으로 7일 안에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예전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생각이 났다며 연락이 옵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인연의 기운이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인연이 움직이면 재물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 연락에 따뜻하게 답하십시오. 문이 열리는 순간 열린 쪽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꿈에서 물을 봅니다. 맑게 흐르는 물, 비, 강, 바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물이 흐르는 꿈은 재물 기운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맑고 깨끗한 물일수록 그 신호는 강합니다. 탁한 물이라면 아직 정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았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래된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몸이 무거운 사람은 마음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재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몸이 가벼운 사람은 기회를 가볍게 잡습니다. 몸에 가벼움이 먼저 오고 재물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연락 온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꿈을 꾸고도 그냥 잊어버립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을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고 넘깁니다. 신호는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7일 이런 작은 변화들을 예민하게 살피십시오. 지나치면 다시 닥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에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인데 갑자기 이게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이 확장되는 신호입니다. 재물 기운이 열리면 눈이 먼저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이 왔을 때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작은 메모 하나가 나중에 큰 흐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집안이 갑자기 달라 보입니다. 늘 있던 공간인데 왠지 밝아 보입니다. 오래 있어도 편안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습니다. 공간의 기운이 바뀐 것입니다. 공간이 먼저 바뀌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뀝니다. 집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옵니다.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오래된 보험 환급금 안내가 옵니다. 잊고 있던 미수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물의 시험입니다. 작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재물이 뒤따릅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돈도 오지 않습니다. 들어온 작은 돈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다음 재물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처음 들으시면 나쁜 일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잃는 것입니다. 재물 기운이 크게 열리기 직전 종종 작은 것을 잃습니다. 작은 돈을 잃어버립니다.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어긋납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빨간 끈도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멈춥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래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묵은 것이 나가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 순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버티십시오.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열립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오래된 보험 환급금이 들어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오랫동안 답이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업 기회가 생겼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모두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흐름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 작은 흐름을 알아보고 따라간 사람들이 나중에 큰 흐름을 만났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흐름이 모여 큰 강이 됩니다. 빨간 끈을 차고도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도도 설정했습니다. 7일 규칙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의 집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간이 막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굳어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빨간 끈은 재물 기운을 여러분에게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연결된 기운이 들어올 통로가 없습니다.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안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빨간 끈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5개의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화장실, 부엌, 침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하나씩 보십시오. 첫 번째 공간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이 어둡고 어지러우면 재물 기운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망설이다가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빡습니까? 신발이 가지런합니까?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봉투가 문 옆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체크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관이 어둡다면 전등을 바꾸거나 밝은 소품을 하나 놓으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 밝은색 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신발은 한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정리하십시오. 신발이 널려있는 현관은 기운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형국입니다. 셋째, 현관에 방치된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있다면 오늘 안에 비우십시오. 현관이 밝고 깨끗하면 재물 기운이 망설임 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싶은 공간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공간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열어두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닫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닫아두십시오. 변기 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닫으십시오. 열린 변기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거나 습기가 많다면 재물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청소를 자주 하십시오. 아로마 오일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건조하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현관과 화장실 두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네, 현관이 어둡다. 화장실 문을 늘 열어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십시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화장실 문이 열려 있다면 잠깐 일어나서 닫고 오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 공간입니다. 부엌입니다. 부엌은 식복과 재물복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에게 재물도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엌이 어지러우면 그 풍족함이 흩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 개수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씻지 않은 그릇들이 밤새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쌓인 설거지는 미처리된 재물 에너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 것들, 그것이 부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 흐름 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개수대를 비우십시오. 그릇을 씻고 자리를 비워 두십시오. 그 빈자리에 내일의 풍족함이 들어옵니다.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오래된 반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은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부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재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간입니다. 침실입니다. 침실은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기운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막혀 있으면 밤새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을 보십시오. 물건이 쌓여 있습니까? 박스, 옷, 안 쓰는 물건들이 침대 밑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밑에 물건이 쌓이면 자는 동안 그 정체된 기운이 몸으로 올라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돈을 다루는 결정도 흐려집니다. 침대 밑을 비우십시오. 바람이 통해야 기운이 통합니다. 그리고 침실 안에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침실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간에서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재물을 다룹니다. 다섯 번째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거실일 수도 있고 작업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앉았을 때 편안합니까? 오래 있어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라면
그 공간이 여러분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있는 공간이 여러분을 소진시키면 재물 기운도 함께 소진됩니다. 그 공간에서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묵은 것 하나를 버리십시오. 또는 작은 식물 하나를 놓으십시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을 만듭니다. 이제 5개 공간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공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공간을 20분만 정리하십시오. 20분입니다. 그 20분이 재물 기운의 첫 번째 통로를 엽니다. 작은 것을 바꾸면 다른 것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흐름입니다. 흐름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빨간 끈, 7가지 습관, 5개 공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끈을 차도 제자리입니다. 공간을 정리해도 며칠 뒤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습관을 바꾸려 해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오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재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어. 지금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 생각이 재물을 막는 가장 깊은 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머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끈을 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기운과 나를 연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결핍이 아닌 풍요로 시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것이 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재물을 받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습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나를 대접하겠다. 이것이 저축을 나중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에게 나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도 나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재물을 받을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그 태도가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이 옵니다. 7월 23일 금음달이 뜨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자기 전까지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빨간 천연실이나 끈을 준비해 왼손 손목에 착용하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진심으로 3문장을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들어와야 할 재물이 막힘없이 흐른다. 나는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부터 7일 나의 금전 흐름이 열린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느끼면서 하십시오. 둘째, 지갑을 꺼내 영수증과 안 쓰는 카드를 버리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지갑 안에 여백을 만드십시오. 여백이 생겨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셋째, 집안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공간 하나를 20분 정리하십시오. 화장실이어도 됩니다. 침대 밑이어도 됩니다. 20분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고 주무십시오.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반신반의해도 됩니다. 그냥 해보십시오. 7일 후에 작은 변화 하나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흐름이 먼저 옵니다.
그 작은 흐름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큰 흐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는 재물 기운을 여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거창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빨간 끈 하나, 지갑 정리 5분, 공간 정비 20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하는 사람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일로 미루면 금음달의 기운은 지나갑니다. 다음 기회는 한 달 뒤입니다. 오늘 밤 빨간 끈 하나를 왼손에 차고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이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흐름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